자, 이제 그 다음에 450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자, 450번 문제 이런 거네. 모든 자연수의 제곱을 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쫙 읽어보면은 뭐 어렵지 않죠? 결국 어디까지 갈 거냐면 쭉 가서 끝에서 네온 박스에서 가라고 써 있는 것부터 볼게. 이게 지금 뭐냐면 나머지가 0, 1, 2, 3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두 번째 파트에서 m은 4k-3이다라 했으니까 세 번째에서 내가 4로 나누었을 때 2가 나오려면 그 가 자리에 뭘 써라? 4k-2를 써라 이런 얘기지.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근데 걔를 문제에서 박스 밑에 fk라고 쓰겠다고 했죠? fk라 쓰는 거고요. 더 읽어볼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m제곱을 하겠대. 너를 제곱하겠대. 자, 4k-1을 제곱을 딱 시켜버리면 16k 제곱에다가 16k에 플러스 4거든? 근데 걔를 문제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냐면 16k로 묶을 거래. 16k로 묶을 거고 이때 k-1이 되고 플러스 4 되는 거지. 거기서 누구를? k-1을 뭐로 보겠대? 나로 보겠대. 나가 뭔데? gk지. gk가 k-1이래. 그럼 다는 뭐라고 보겠대? p라고 보겠다 했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더 읽어보자. 그 다음 번째 나는 내가 나머지를 3으로 보겠다라 했으니까 4k 빼기 1로 보겠다는 거죠? 그게 이 문제에서 뭐라 했어? hk라고 쓰겠대. 됐죠? 우리 지금 우리 fk도 구했고 구한 겁니다. 저걸 뭐하라? 제곱하라는 거지. 저걸 제곱했을 때 (16k)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이거든. 걔를 다시 문제에서는 8k로 나누겠대요. 그럼 내가 2k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고 저 2k 마이너스 1을 문제에서는 lk라고 부를 건가 봐. 그리고 저 1을 q라고 볼 건가 봐. 자, 모든 게 세팅됐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한 땀 한 땀 구하시면 되죠. G8 분의 FE HE 또 누구? L1 더하기 PQ. 따라서 G8은 7. 안 잘리죠? 네. FE는 6. H2는 7. L1은 1. 에 4다. 정답은 10이다. 그러니까 그 길게만 했지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빠리빠리 넘어갔어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함수는 끝난 거, 명제는 끝난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함수의 세계로 빠져 봅시다. 자, 451번이에요. 자, 함수 fx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2고요. gx는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4라고 할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서클 g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성립하는 실수 a의 값을 구해보세요. 뭐 이런 문제인가 봐. 야, 언뜻 보면은 처음에는 호기롭게 갔을 거라고. 야, fx가 인수분해도 되고 이쁘다. 뭐 역시 첫 번째 문제니까 신나 보다. 두 번째, gx. 뭐 gx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위기가 올 수 있는데 괜찮아. 마이너스 2ax. 그래도 뭐 그렇게 복잡해 보이진 않아. 근데 이제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이런 말 많이 하니까 오케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하라고? 아, 지금부터 봐, 멘붕. 야, 이거 뭐냐?
합성하면서 뭐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야.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성립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가 봐.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대체? 근데, 물론 이제 합성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가 있긴 있죠. 하지만 이 문제는 항상 간단하게 뭐하라? 변형하라. 변형해보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이런 거 아니야? F별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아까 인수분해 가능했거든? 이게 x 플러스 4고 x 마이너스 4라는 거 아니야? 그럼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무슨 범위? 벌어지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지. 자, 쓱 벌어지는 범위를 보자라고 하면 현재 이런 상황인가 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쓴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친구들인가 봐요. 누가? 별이. 별이 지금 나한테 정의역이잖아. 별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가 봐요. 괜찮? 근데 어떤 문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선생님이 저는 A가 뭔지 몰라요. 괜찮아요. 이런 거 아니야. 이건 알 수 있지. 이게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마이너스 4나 3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4를 여기다 집어넣는 생각해봐. 얘보다 뭐하는 작거나 같은 친구 찾는 거지. 작거나 같은 친구가 모든 실수야? 그럴 수 없지. 선생님, 그럼 위에 올리면 안 돼요? 위에 올려 마찬가지야. 자, 위에 올렸다 치면 얘보다 아래쪽에 존재하는 게 역시 있지만 2차 함수라는 게 위로 쭉쭉 뻗어나가는 친구다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마이너스 4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 봐. 근데 이쪽에서는 내가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 그럼 3을 봅시다. 그러면 3이라는 놈보다 위에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렇지. 그거 맞지. 그러면 3이라는 친구는 접하거나 또는 이렇게 안 만나 붕 떠 있는 상태로 가면 되겠네.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구나. 정리를 하면 별, 우리한테 별이 지금 GX인다. 별이 3보다 크거나 붕 떠 있거나 아니면 접하거나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내가 이거를 이 항에서 뭐로 합니다? 판별식 쓰면 되는 거지. 자, 4분의 D는 반띵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탁 써서 네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문제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해를 얻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A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 A값의 범위를 구했나이다. 어렵지? 하나염. 자, 다시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굉장히 졸립군. 아, 큰일 났군. 어떡하지? 여기까지만 할까? 어차피 지금 공부 안 했는데 다들 설 연휴를 즐기고 있을 텐데 나 혼자 이거 맞나? 아, 이거 왜 떨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은 조금만 더 찍고 갈게요. 너무 졸리니까 조금만 더 찍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452번 문제 가볼래요. 자, 452번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무 졸려서 지금 발음 꼬이는데 452번에서는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건가 봐. 방정식 fx는 g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해봐. 어려운 게 아닌데요. 보시면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2x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라고 적혀 있고 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무슨 수? 역함수를 그걸 문제에서 gx라고 보겠다라고 한 거래. 다음에 그때 이제 fx하고 gx가 만남이 생긴 것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누군가는 그러겠지. 선생님, 역함수 문제니까요. 당연히 제가 역함수를 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개념 시간에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그 배운 거 한번 써먹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지. 왜냐면 그래 우리가 뭐 역함수 구하는 식 배웠지. 근데 역함수 문제의 거의 90% 이상은 역함수를 구하라고 할 때까지 절대 구하면 안 된다 했지. 게다가 이 문제는 그러한 역함수하고 본함수가 뭐 할 찾는 거였어? 만남이 생겼을 때 찾는 거지. 그럼 얘를 찾는 게 아니고 뭘 찾는 거야? 니들이 만났을 때의 교점은 당연히 누구로 지나간다? y는 x도 지나가니까 너 잠깐 퇴장하고 너와 너 사이의 관계로 그냥 가보는 게 어떨까로 가는 게 낫지. 이게 맞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역함수식을 찾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얘기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끝났네요. 요 둘 사이의 관계라고 했으니 너 이퀄 너를 쓴 다음에 우리 문제에서 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네요. 2차 방정식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를 쓰라는 거군요. 끝났어요. 다음. 그러면 안 되지. 판별식이라는 것은 언제? 모든 실수 범위에서 노는 거라고. 근데 이 문제는 모든 실수일 필요가 없는 일부 부분이잖아. 그럼 이럴 때는 무작정 그냥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보였다라고 해서 판별식을 쓰라는 게 아니고 뭐 하라? 당연히 뭐죠?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간단하게만 볼게요, 여러분들. 그 fx라는 친구 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놀겠다고 하는 거니? 2분의 1로 딱 묶어봤어. x제곱 마이너스 4x래. 어머나, 너의 제곱이 되겠군. 근데 없었던 뭐가 생겼어? 상수항 2가 생겼지? 야, 이거 한번 없애봐야겠어. 없어져라. 얍. 괜찮? 네.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일 건데, 넘기겠습니다. 이쪽으로. 아래로 볼록일 건데, 자, 다 쓰겠다는 게 아니죠? 일부분만 쓰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y는 x라는 친구랑 두 개의 점에서 만남이 생기려면 이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언제 직전까지 접하기 직전까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좋아요. 이 점을 지날 때 하나 찾고 접할 때 하나 찾아서 a가 나올 수 있는 범위를 쓰겠나이다. 됐죠? 그럼 다시 얘가 뭐죠? 꼭지점이죠. 다시 앞으로 올게요. 얘가 꼭지점이죠. 그러면 저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지. 근데 이게 지금 누구를 지나가는다? y는 x가 지나간대. 그럼 얘가 언제일 때야? 2일 때지.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언제일 때? 2일 때를 만족하는 a 값을 금방 찾아 제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뭐 할 때 찾는 거다? 접할 때 찾는 거라고. 접할 때는 어떻게 구하는데? 뻔하지 뭐.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는 x라고 써 제끼고 너를 넘겼을 때 그러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x거든. 뭐 쭈르륵 쓰겠지? 근데 물론 판별식을 쓰는 것도 괜찮긴 한데요. 지저분해서 내가 이걸 2분의 1로 살짝 콩 묶어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6x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써 있어야 돼? 여기 9가 써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상수항은 2분의 9가 필요한 상황이지. 너가 2분의 9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인 거야. 괜찮? 해서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2분의 9가 되게 하는
저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3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그 근에 갖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랬으니까 접할 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놈보다는 커야 되고요. 아까 마이너스 6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꼭 시점을 지날 때는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됐어요. 예. 좋아요. 네, 이번에는 453번 문제 한번 보겠나이다. 실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 x는 x1과 x2라는 뭐 두 개의 원소를 갖는 놈인가 봐요. 그런데 이 x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의 두 함수 fx와 gx가 서로 같은 놈이다라고 되어 있어. 잠깐만, 내가 쓰겠다고 하는 정의역은 x1, x2밖에 없는데 근데 그것을 만족하는 함수가 딱 두 놈인데 그게 서로 같대. 그러니까 두 놈은 x1, x2가 두 놈이 서로 뭐가 되는 거야? 실근이 되는 거지. 다음, 근데 r은 fx라는 걸 원소로 갖겠다는 거고요. 근데 그 x는 그 부분집합에서 나오는 친구인가 봐. 그럼 그 fx라는 친구는 아무튼 뭐 한 놈, 함수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원소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다. 그럼 뭐 무슨 얘기야 이거? 함수의 값이 한 개밖에 없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뭐 중근을 갖는다. 근데 아까 뭐 쓸 수 있는 정의역이 x1, x2였으니까 그럼 그놈들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서로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함수값은 같다. 함수값이 하나밖에 없댔으니까. 이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인가 봐요. 자, 다시 천천히 가볼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쓸 수 있는 정의역 원소는 딱 두 놈밖에 없나 봐. 그게 x1과 x2라고 했나 봐. 그러니까 이거를 두 놈, fx하고 gx가 같이 쓰는 건데 서로 같대.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놈은 이 두 x1, x2를 서로 다른 두 실을 갖는다는 거지. 근데 그 R이라는 집합이요. 원소의 형태가 fx거든? 예, 여기서 말하는 fx는 아까 위에서 말했던 그 fx겠지. 근데 거기서 쓰이는 원소의 개수가, 즉 함수값의 개수가 한 개밖에 안 나온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fx는 정의역을 두 개 가는 친구야. 그런데 너를 집어넣을 때나 그 결과치가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다음. 그리고 아까 먼저 끝났네. 그럴 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한다. 여기서 a랑 b는 gx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그 gx는 나중에 내가 써제끼면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아까 뭐 같다라고 했으니까 fx하고 gx는 서로 같은 놈이라면서요. 서로 같다라 했으니까 문제에서. 그러면 fx가 2x제곱 그 다음 뭐라고 써있니? 플러스 1이죠. 네. 그 다음에 g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쓸 건데 그 두 놈이 마이너스네요. 두 놈이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대. 그러면 넘겨서 3x제곱 마이너스 ax 뭐 플러스 1 빼기 b 콜 0에서는 등장하는 x가 x1과 x2 두 놈의 합, 두분의 곱 뭐 이런 거 쓸 수 있는 것 같아. 그럼 뭐 수놓고 할까요? 안 잘리죠? 네. 자, x1 더하기 x2를
3분의 a라고 쓸 거고요. x1과 x2의 곱을 3분의 1-b라고 쓸 건가 봐.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음 멘트였죠. fx1과 fx2가 서로 같다라고 문제에서 줬잖아. 그러면 그 무슨 얘기겠어? 집어들어간 얘기지 뭐. EX1제곱 더하기 1이 EX2제곱 더하기 1과 서로 같다라는 것은 다 차치고 X1 제곱하고 X2 제곱이 서로 같다는 얘기야. 근데 단하고 뭐라 적혀있었냐면 X1과 X2는 절대 같지 않다라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니들이 같지 않아? 아, 이 문제가 그러면 너를 이렇게 바꾸어서 써줘. 이게 그런 얘기야. X1과 X2는 저런 관계래요. 그러면 좀 우리가 아까 일로 와야지. 니들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안 보이죠? 그럼 일로 와야지. 니들의 합이 빵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가 빵이라는 거 아니야. 됐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A도 쓸 수 있고요. 아까 뭐 A 플러스 B에 뭘 구하는 거죠? 최소값 구하는 거였죠?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 번째는 뭐 할 거냐면 이제 내가 A가 빵인 걸 알아냈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 뭐 떠올라야 돼? 판별식이 떠올라야 돼. 아까 우리 같다라고 해가지고 3x제곱 어쩌고 쓴 거 있었잖아. 그 3x제곱 플러스 어쩌고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판별식을 쓰겠다 이거라고. 해서 a제곱 판별식 쓸 거야. a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어차피 a가 빵인 거 알아냈으니까 우리 여기서 마이너스 12까지도 나누어 버리자고요. 그럼 1 빼기 b가 작겠지. 그래서 b가 1보다 크겠지. 그럼 우리는 a 플러스 b의 범위를 구할 수 있고 그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실수 범위에선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등호가 없으니까. 이 문제는 뭘 찾는 건데 a, b가 써있네요. b가 정수라고 써있네요. 그러면 끝났네. a는 어차피 빵이니까 b의 값의 최소가 2이므로 정답은 그냥 2가 되는 거지. 이 문제는 그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그 정의역 범위에 x1과 x2 밖에 없다라고 적혀 있고 거기에서의 fx와 gx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같다를 이용해서 식 하나 작성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두 근이 x1과 x2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 단하고 x1, x2는 서로 다른 놈이다 했고 그들의 합은 3분의 a와 그들의 곱은 3분의 1-b도 일단 알고는 있고 오른쪽으로 오셔가지고 R이라는 집합은 fx의 함수값을 원소로 갖는 친구였는데 그놈이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내가 x1을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과 x2를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은 서로 같은 것을 이용해 보니까 x1 제곱은 x2의 제곱과 똑같다 나왔거든? 근데 이게 넘기면 합차 공식이 될 거고 x1과 x2가 서로 같지 않다면 그 반대인 녀석인 너가 서로 같은 거군. 그 얘기는 그들의 합이 빵이군. 그래서 A가 빵 나온 거고 또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했기 때문에 B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판별식을 써가지고 나타낸 거고 B가 정수라고 했으니 가질 수 있는 정수 중에 최소값을 쓰면 답이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문제 해석이 조금 어려웠던 이제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해하면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다음 거 볼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54번 문제예요. 자, 이제 내 눈이 졸리기 시작했어요. 몇 개만 좀만 더 풀고 이제 갈래요. 자, 집합 x가 공집합이 아닐 때 x에서 x로의 함수 fx는 2x제곱 마이너스 x가 상수함수가 되게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보자. 이것도 참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맞아요. 자, f라는 친구가 x에서 x로의 함수인가 봐. 근데 그 fx가 써있긴 했어요. 그 fx가 누구냐면 2x제곱 마이너스 x예요.
근데 얘는 독특하게 저 이차함수가 뭐가 되게 하는? 상수함수가 되게 하는 뭐 그런 친구 찾는 건가 봐. 상수함수가 되게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그러한 문제였다. 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 상수함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린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를 봤잖아. 그리고 그 결과치가 상수함수, 우리는 k로 볼게요. k가 되게 하는 이런 거잖아요. 맞지? 그 여기 안에 이제 k가 있다라는 거지. 괜찮지? 그러면 내가 뭐 몇 개의 원소를 정의역으로 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k가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수만 가지 중에 모두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k를 집어넣었을 때 분명히 k가 나오는 순간도 있을 거란 얘기지. 그렇잖아. x에서 x로의 함수라면서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항을 때려서 인수분해를 한 후 k가 되는 것을 관찰해 보니 k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 나오는데 그게 0이거나 1이라는 거지. 괜찮지? 다음.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하는 거래?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고 이건데 그럼 우리가 경우를 둘로 쪼갠 거야. 케이스가 두 개 나왔다고. 뭐? 첫 번째 케이스. 자,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k가 빵일 때니까 2x제곱 마이너스 x가 빵 될 때로 가야죠. 그러면 이때 x는 누구? 0이거나 아니면 2분의 1이 있군요. 오케이? 그러면 집합 x의 개수를 했으니까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를 찾는 거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 거지. 내가 집합 x의 개수를 찾는 거 맞지만 첫 번째 케이스는 그 결과가 항상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요. 그 얘기는 그 x라는 집합을 내가 만든다라 했을 때 안 잘리죠? 0은 반드시 들어있다는 얘기야. 얘는 집어넣고 너를 넣을지 말지를 고민해 주세요. 이런 얘기다. 문제가. 이 자리에 너를 집어넣을 거냐 말 거냐 그 싸움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어렵지 않지? 됐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케이스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쟤도 2x제곱 마이너스 x가 1 될 때 이렇게 보는 거라고. 괜찮? 자, 그러면 자, 1 될 때 했으니까 넘겼을 때 뭐가 될 거야? 인수분해 되겠지 뭐.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인데 자, 2x 툭툭 x 툭 빼기 1 더하기 1을 했더니 x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1이 있어. 하지만 역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집합 안에는 상수 여기가 1이니까 1을 반드시 포함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싸움이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 역시 몇 가지? 두 가지가 돼야 된다.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총 경우 몇 가지? 네 가지가 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때? 요 정도 괜찮을까? 처음에 상수함수다라고 하고 x에서 x로의 함수였으니까 내가 그 x를 요 x라는 집합 안에 k라는 놈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할 거니 그럼 그 중에는 k가 k를 뽑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친구를 가지고 케이스 나눠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좋아요.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방금 천천히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번 돌려가면서 한번 곱씹어 봐요. 곱씹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돌리면서 곱씹어 보세요.
딱 두 문제만 더 하고 그리고 퇴근하겠습니다. 455번. 자, fx가 주어진 범위에 따라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진 상태고요. a라는 친구는 좌표인데요. 그 합성함수의 그래프 좌표를 얘기하는 거고, b는 y, x라는 좌표 뭐 한 것 같아? 지금 y는 x 대칭을 한 것 같아. 누구를? y는 fx를. 이때 두 집합의 교집합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다. 얘는 455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 제껴라 이제 그러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빠르게 그릴 수 없으면 이 문제를 푸는데 드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겠죠. 자, 한번 우리는 일단 fx의 그래프가 식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식을 그래프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래요. 언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다음 두 번째, x-1이래요. 언제?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fx 가지고 내가 합성함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제일 좋은 건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뭐 여러분들이 원추 하는 풀이법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입맛대로 찾아보는 것도 괜찮. 일단 0부터 1까지와 1부터 3까지를 했으니까 2 안 그려주면 삐지겠지? 자, 이렇게 1, 2, 3, 1, 2, 3 적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처음에 그리는 것은 fx 그래프거든? fx 그래프를 그릴 건데 0부터 1까지 움직일 때에는 0부터 3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으로 그대로 떨어질 거래. 자, 1일 땐 그렇고요. 1부터 3까지일 때는 여기 x-1이니까 여기를 지난다. 현재 이게 fx의 그래프인가 봐. 저거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할 거냐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그릴 거냐면 스네임은 그렇게 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일단 움직임을 봐요. 나 항상 움직임을 관찰하거든요. 합성함수의 그래프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미적분 원파트에 들어갔을 때에도 뭐 극한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합성함수 극한도 분명히 나오거든. 그때 안쪽 함수의 움직임, 바깥쪽 함수의 움직임, 뭐 속함수의 움직임, 겉함수의 움직임 그런 거 하거든. 그때 또 할 거야. 일단 나는 안쪽 함수의 움직임을 관찰할 겁니다. 그 뭔데? 관찰할 때 뭐가 포인트냐면 본 그래프가 꺾여져 있거나 끊겨져 있는 부분을 관찰하는 거야.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에서 꺾여 있거든? 그러면 그 꺾인 놈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 0부터 3까지를 관찰할 거잖아. 그러니까 0에서 1까지의 움직임과 1에서 3까지의 움직임을 내가 나누어서 관찰할 거야. 그러면 그때 안쪽 함수의 치역이 있겠죠. 같은 F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하는 건 안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쪽 함수의 치역의 경우는 0부터 1까지 움직일 때 3에서 0으로 떨어지죠. 이게 중요한 거야. 봐봐. 여기 떨어지냐? 3에서 0까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3에서 0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보겠다는 거지. 사실은 1부터 3까지 간다는 것은 0에서 2까지 간다는 겁니다. 0에서 2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래. 그러면 이걸 내가 인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쇄하는 거냐면
지금은 내가 0부터 1까지의 움직임을 쓸 건데, 여기다가 쓸 건데, 그 인쇄물이 이건가 봐. 근데 이건 뭔데? 3에서부터 0까지의 fx의 움직임을 요 안에다가 쓰라는 겁니다. 다시. 처음에 여기 범위에다가 3에서 0까지의 그 움직임을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출발이 여기지. 출발이 여기다가 언제 꺾여? 2칸 갔을 때 꺾이고 1칸 더 가지. 그러면 내가 0부터 1까지를 3칸으로 쪼갠 다음에 2칸으로 움직일 때까지는 2에서 출발해가지고 0으로 떨어진다 이거야. 그런 다음에 1칸 움직일 때에는 어디로 가? 3으로 가지. 3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1부터 3까지는 뭐냐면 1부터 3까지의 범위에서의 움직임은 0에서 2까지의 움직임을 가져가겠대. 0에서 2까지의 이 움직임을 가져가겠대. 그러면 다시 0에서 2까지의 움직임은 한 칸 한 칸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것을 한 칸 한 칸 나눴다고 치면 0에서는 지금 3이죠. 그죠? 3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 반절은 0 가고 그 다음에 2까지 했으니까 2에서의 함수값은 1이지.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다시 1부터 3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 움직임이 0부터 2까지의 그래프를 가져가래. 0부터 2까지의 그래프는 이렇게 V자처럼 생긴 거야. 그지? V자처럼 생긴 건데 여기가 한 칸 한 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칸 한 칸을 가져간 거예요. 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린 게 빨간 색깔 그림. 저게 바로 이제 F서클 F. 합성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아까 Y는 X 대칭한 거 있잖아. Y는 X 대칭. 요 하얀 색깔을 Y는 X 대칭한 그래프도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그거는 점으로 할게요. 0,3의 대칭은 3,0이야. 2,0의 대칭은 0,2야. 3,2의 대칭은 2,3이야. 이걸 연결시켜주면 된다 이거지. 됐죠? 자, 그랬을 때 문제 뭘 구하랬어요? A 교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봐 라고 했거든? 그러면 해보자. 아이고 힘들다. 자, 가보자. 그러면 하나, 둘, 이쪽 셋, 다음에 넷, 다섯, 여섯, 7개. 지금 분홍 색깔하고 보라 색깔 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여기 Y인데 넷, 다섯, 6개가 되는 거죠. 답이 6개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답 몇 개니 이거? 내가 잘 그렸는데 455번이죠. 455번 7개인데? 우리 그림 잘못 그렸나 본데? 아까 역함수 본함수 잘 그렸을 거고 잘못 찍었네. 뭘 잘못 찍었냐면 0,1 잘못 찍었네. 0,2는 하얀 색깔 그래프 거가 아니고 분홍 색깔 그래프지. 하얀 색깔 그래프는 1,0이잖아. 여기다 찍어야 될 거 아니야. 헤이, 이거 큰일 났구만, 이거. 복구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내 그림. 해서, 여기 날아가고, 이쪽으로 연결을 한 상태에서, 여기 아니죠. 그래서 그림이
다시 찍자. 2,3 나왔죠? 우리 3,0 됐죠? 연결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 조금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죠? 좀 연습을 하셔가지고 합성함수 그래프 좀 그리는 거 되면 뭐 3개짜리도 할 수 있고 4개도 할 수 있고 있긴 한데 사실은 뭐 나는 제일 베스트가 2개짜리는 그래프로 그리고 3개부터는 그래프로 그리기보다는 그냥 개념으로 문제 푸는 게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큐레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456번 문제예요. 이것만 하면 난 이제 퇴근할 수 있어요. 자, 456번을 보시면은 집합 X가 원소가 1, 2, 3, 4, 5, 6, 6개가 있어요. 자, 1대1 대응인 함수 X가 X로의 함수인데 F3 더하기 F서클 F6의 값을 구해보는 뭐 그런 문제인가 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가족권, 나족권도 그렇지만 만만치는 않죠. 여러분들이 접근을 했을 때 어렵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쪼개보면 또 여러분들 또 못할 문제는 아니야.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생님 그럼 저희가 맨날 풀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치, 너희 풀 수 있어. 나보다 똑똑한 애들인데 뭐. 야, 난 진짜 우리 아버지가 인정한 꼴통인데 니네들은 수제잖니? 내가 했으면 니네도 할 수 있는 거야. 보자. 즉 X가 1, 2, 3, 4, 5, 6인데요. X에서 X로의 함수를 했으니까 내 이거 가지고 놀 건가 봐.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F3 더하기 F서클 F6의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란 말이죠. 문제의 뜻은. 자, 그런데 지금 가족권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대. 가족권에서 X가 2랑 4일 때에는 뭐를 F, X 플러스 1 더하기 F 인버스 X가 X, 4X 마이너스 6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선생님 F가 뭔지도 모르는데 인버스까지 적혀 있으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보자. 잘 모를 때에는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다행인 게 그래도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딱 2가지 케이스밖에 없잖아. 그럼 나 저 2가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X 대신에 2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F3 더하기 F 인버스 3 아니야 2야 는 8 빼기 6이니까 2라고 쓰겠다는 거지. 맞지?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X에서 X로의 함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숫자라고 해봤자 저 6개밖에 없다고. 저 6개에서만 노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경우가 적겠냐고. 지금 이게 그런 얘기인 게 지금 얘도 그렇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조합은 1, 2, 3, 4, 5, 6 중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두 놈을 더했을 때 2가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 이거야. 1과 1. 얘도 1이고 얘도 1이라는 얘기지 뭐. 그래서 F3이 1이고 F 인버스 2가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주라고? F1은 2다. 저렇게 읽기로 했잖아 우리가. 맞아?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가보자. 이제 내가 X 대신에 4를 집어넣을 거잖아요. X 대신에 4를 집어넣게 되었을 때 F 4니까 5죠? 5 더하기 F 인버스 4는 4, 4, 16 여기 10대네요. 우리 조합에서 더해서 10대는 경우는 4, 6 또는 5, 5 뭐 이런 거밖에 없거든. 그럼 총 3가지겠네요. 왜 3가지냐? 4, 6일 수도 있고 6, 4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가볼게.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4, 6을 해볼게요.
자, 이런 상황이면은 F5가 4라는 거고, F 인버스 4가 6이라는 것은 이렇게 읽기로 했죠? F6은 4다.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안 되지. 이 문제에서 F는 1대1 대응이 됐거든. 1대1 대응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뭐 4, 4 똑같은 경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 버리라는 겁니다. 됐죠? 다음. 자, 그 다음 번째는 5 가볼게요. 5. 자, 얘도 F5가 5고 F5가 4다. 모순이죠. 이건 함수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정의역 하나가 두 개를 어떻게 택해요? 이거 안 돼. 케이스 하나밖에 안 나오겠네. 지금 잘리니? 에이, 잘리네.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쓸 케이스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6, 4. F5가 6이고 F 인버스 4가 4가 나온다는 것은 F4가 4란 얘기지.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분홍 색깔로 표현된 거는 무조건 문제에서 준 거니까 써야 돼. 그래서 F3이 1, F1은 2, F5가 6, F4가 4. 자, 요렇게 이제 정의가 된 거야. 그럼 정리가 안 된 친구들 있죠? 정리가 안 된 친구들만 내가 이제 케이스 나눠가지고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조건을 보겠습니다. 나조건에 뭐라 되어 있냐면 F를 3번 합성해가지고 A를 집어넣었을 때 A가 나오는 집합 X의 원소가 2개 이상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 야, 가라는 산을 넘었더니 나라는 산이 등장했네. 이런 게 이제 우리 조사님들은 산 넘어 산이다라는 멘트를 날리셨잖아요. 자, 우리 조사님들 정말 슬기로우신 분들이야. 가보자. 근데 뭐 한 땀 한 땀 가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자, 지금 F4는 자기 자신을 못 봤지? 그러면 아까 뭐 A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 뭐 두 개 이상이라면서요. 그 두 개 중에 한 놈은 이미 여러분들은 구한 거예요. F를 아무리 합성해도 4를 집어넣었을 때는 4밖에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이미 한 개 나온 거야. 그럼 몇 개 더 찾아야 돼? 최소 한 개만 더 찾으면 되는 거지. 맞아, 이 문제 그거 아니에요? 그잖아, 그지? 그러면 케이스 나눠야죠. 왜? 저기 노란 박스로 되어 있는 건 아직 감정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1대1 대응을 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 봐봐, 여기 봐. F2가 3을 뽑고 그 다음에 뭐 할까? F6이 5를 뽑았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상황 괜찮죠? 네. 자, 가정해보자. 자, 그리 돼버리면 이런 거거든. 내가 2를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돼. 근데 해보자고. 자, 2를 집어넣었어요. F에. 그랬더니 뭐 나왔어? 3 나왔지. 자, 3이 들어가면 뭐가 나온대? 1 나온대. 그 다음에 1이 들어가면 뭐 나온대? 2 나온대. 오호! 3번 합성했더니 2가 나오는군요. 그럼 괜찮네. 좋았어. 오케이. 다음 6대 해볼까? 6 집어넣었어요. 6 집어넣었을 때 우리는 5라고 했어. 5를 집어넣었더니 뭐 나와? 6 나온대. 다시 6 집어넣어서 뭐 나온다고? 5가 나온대. 얘는 안 되네. 근데 우린 괜찮아요. 이미 하나가 나왔으니까. 이미 얘는 내가 원추하는 1대1 대응함수가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요거 가지고 문제 풀면 되는데 그래도 딴 거 해보자. F2가 이번에 5를 뽑고 F6이 3 뽑았을 때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2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5가 나와야 되고요.
5를 집어넣었을 때 6 나와야 되고요. 6 나왔을 때 3 나와야 되고요. 3 나왔을 때 1 나와야 되고요. 1 나와야 되고요. 1 나왔을 때 2가 돼요. 그러니까 2를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려면 여기가 지금 5번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 A라는 친구는 2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6도 해봐야죠. 자, 6을 집어넣습니다. 6을 집어넣으면 3 나온대요. 3을 집어넣었어요. 1 나온대요. 1 집어넣었어요. 2 나온대요. 2 집어넣었어요. 5 나온대요. 5 집어넣었어요. 6 나온대요. 이거 내가 원추하는 상황 아니지? 안 되잖아. 그럼 될 수 있는 건 첫 번째 케이스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성합시다. 뭐를? 자, 이제 저 F2가 3 뽑고 F6이 5 뽑았을 때 가라는 거네. 자, 모든 게 완성이 됐어요. 그때 문제에서 처음에 원추한 게 뭐였습니까? 여기네. F3 더하기, 자, F3이 얼만데? F3은 1이거든? F6이 얼마야? 5야. 그럼 F5의 값은 얼마? 6. 그래서 정답 7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저 어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한 땀 한 땀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고, 가족권을 나왔을 때만 어떻게 하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게, 잘 모르겠으면 일일이 대입해봐. 여러분들 꼭 멋있는 풀이가 다가 아니거든. 그냥 뭐 정답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씩 집어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내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올려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번 오후 10시 이후에 나한테 올리시면 내가 또 추가적으로 해서 내일 와서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